3월 6일입니다. 일단은 갭에서 올라오는 종목은 뭐 몇 종목 보이기는 하는데 SBI가 움직이려고 한다. 자, 라운 시큐어도 살짝 40초 전. 웰크론, 펜스타, 홍성, 아난티, 지앤코, 성우 하이텍. 분위기가 자, 장 시작 20초 전. 자, 라운 시큐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운 시큐어, SBI. SBI랑 라운 시큐어. 자, 라운 시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 32, 31. 자, 라운 시큐어 지금 현재가 3,300원. 자, 3,300원. 이걸 기준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3,300원.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3,300원. 라운 시큐어는 이제 한동안 거래량이 없었죠. 거래량이 없다가 이제서야 조금 움직임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3,300원 찍고 가야 됩니다. 찍고 가야 돼요. 역시 뉴스는 미세먼지 쪽이 강하기는 하네요. 근데 이게 지금 들어가기가 저한테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 3,300원에 모든 물량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3,370원, 네, 3,370원이 매도가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3% 선에서는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한참 멀었기 때문에 뭐 일단은 편하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대유 위니아 거래량 돌파하네요. 요즘에는 테마가 크면 클수록 좀 이렇게 위로 띄워서 가려는 애들이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실력이 많이 올랐다는 증거 같아요. 자, 3,300원을 넣고 보면 됩니다. 자, 3,370원. 자, 전부 털어냈습니다. 3,370원까지 반등을 주는 모습이에요. 라운 시큐어가 지금 현재 네, 세게 가네요. 갑자기. 지지와 저항을 이용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오늘 매매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제가 본 게 있다면 너무 알려진 종목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애가 있어요. SBI도 마찬가지고 라운시큐도 마찬가지고요. 가상화폐, 보안, 갤럭시 S10과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죠. 한동안 잠잠했었고 여러 가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사건 사고들이 이 종목의 존재를 조금은 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봉을 보면은 이렇게 커다랗게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차트도 이쁘게 만들었었는데 들어오고 나서 이러한 이제 하락을 첫날 이제 좀 조정이 있었고요. 끝났다면 그냥 하락하면 되는데 목요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버텨주었어요. 다음날 바로 회복도 하고요. 조정 2파가 진행 중이었고 아직 3파가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천장 위로 날아갈 수도 있고 이 안에서 뭐 잠깐 깨짝하고 뭐 내려갈 수도 있고 그거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불씨는 태운단 말이죠. SBI가 모습을 띡 드러내네요. 그러면은 뭐 나머지들도 약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익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매매를 잘 하면은 승률이 높으면 수익이 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자리 걸음일 때가 찾아옵니다.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때를 이야기해요. 버는 것 같다가도 금방 한꺼번에 까먹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 저는 제 성격이 약간은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무언가 이제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이거를 종목이라는 것을 시장이라는 것을
이기려 들지 말고 나만의 어떤 그 영역을 확보해서 계속 매매를 해 나가야 한다면 공격적인 성향을 확실히 줄여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정말 시끄러운 종목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게 아닐 때는 지금 보안 관련주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잠시 편승해줘도 괜찮아요. 지금 테마가 미세먼지 관련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또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항상 테마는 세네 개를 분류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시끄러운 거, 덜 시끄러운 거, 잠잠하지만 자기 갈 길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려 드는 것보다는 시장한테 져주는 게 제일 빨라요. 자, 시장이 어디로 갈지 개별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핑크퐁이 또 무슨 짓을 한 거죠? 토박스 코리아는 또 움직이고 있어요. 위닉스, 대유 위니아, 또 제약주도 보이죠. 중요한 거는 자기 갈 길 가는 녀석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갈 길을 열심히 가더라. 다시 말해서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니라 시장은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잠깐의 파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눌렸다가 상승, 하락. 이 파동 하나는 이 시끄러운 가운데 자기 갈 길을 개척하는 녀석이란 뜻이에요. 아주 작지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지구상에서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정말 눈에 띄게 커다란 이슈화되는 사건들도 있겠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다른 어떤 나라, 어떤 작은 도시에서는 또 그 안에서 일어날 만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겠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운시 큐어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대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제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한 분이, 몇몇 분도 아니죠. 한 분이 좀 제가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걸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웰크론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었잖아요. 어떤 테마로 올랐죠? 미세먼지 관련주로 오를 수 있는 녀석이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미세먼지라는 테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세력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공장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미세먼지가 뉴스화 되니까 세력들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찌라시 종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세력들이 필요에 의해서 뉴스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웰크론 세력들이 자신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겠다고 공장에서 미세먼지를 막 만들어내지 않아요.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일부러 미국 아마케 일정을 잡진 않아요. 걔는 그냥 잡혀 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테마 분석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규모 있게 테마가 형성이 되려면은 바이오주 가운데서도 어떤 특정 종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을 타려면은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리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막 칠 수 있는 이유는 미국 금리와 관련된 FOMC 회의가 1년에 8번인가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신들이 공매도를 치겠다고 FOMC 회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바라봐야 할 시장 분석의 첫 시작은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고 나서부터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그 종목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일이 눈으로 보고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매한 짓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매매의 승률과 안정감을 필요로 한다면은 그런 시장 상황을 보는 습관부터 들이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 필요성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지만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말고 어느 한쪽이 일단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내가 기술적 분석은 아직은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뉴스나 그리고 시장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왔는지, 어떤 것에서부터 반응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시장 상황 분석을 먼저 해보고, 반대로 시황 분석이 나에게는 어렵다. 나는 기술적 분석이 내 성향과 맞다. 그러면은 그걸 먼저 택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어느 한쪽은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것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이 천재가 아니라면은 사람이 한꺼번에 무언가를 해낼 수는 없어요. 여러 개를 동시에 한꺼번에 해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숙련된 모습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해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어느 한쪽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랄게요. 또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서 이 영상을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세력들이 조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죠.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게 매매의 유연성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알고 시장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시장 상황과 기술적 분석, 커다란 카테고리 중에서 둘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우선 나에게 잘 맞는 다른 한쪽을 충분히 공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게 진짜 자신만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